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캐릭터를 사용하여 지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를 사용하여 포토샵에서 지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문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필요한 작업 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눈과 입술만 변화를 주어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먼저 기본 캐릭터를 여러 개 복사한 후 몸은 그대로 놔두고 눈과 입술 모양만 캐릭터마다 다르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캐릭터 소스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지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과 하단의 푸터 부분만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한 후 빈 문서를 만들기 위해 컨트롤 N을 누릅니다. 뉴 다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단위는 픽셀스를 선택합니다. 위드에 1100 픽셀, 하이트에 1600 픽셀, 레졸루션에 72 픽셀스 인치를 입력한 후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Foreground Color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의 16진수 칼라 코드 입력란에 D, A, D, 9, C, 8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Alt Backspace 또는 Alt Delete를 눌러 문서를 앞색상으로 채웁니다. Ctrl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는 총 4개의 붙여넣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브젝트를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붙여넣습니다. 벡터 그래픽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넣으면 벡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레이어 상에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대해도 이미지의 퀄리티를 손상시키지 않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포토샵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넣은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연동하여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좌에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셀스를 선택하면 벡터 그래픽을 원래 칼라 상태 그대로 픽셀 상태로 변환하여 붙여넣을 수 있고 패스를 선택하면 색상 없이 순수하게 패스만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인 쉐입 레이어는 픽셀스와 패스를 결합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포토샵에서 지정된 앞색상으로 채워진 패스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쉐입 레이어 상태로 붙여넣을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오브젝트가 원래 갖고 있던 색상은 사라지고 포토샵의 앞색상이 적용된 단색의 패스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벡터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dd to my current library에 체크하면 붙여넣은 오브젝트를 나의 현재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Add to my current library의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방금 붙여넣은 오브젝트가 스마트 오브젝트임을 의미하는 레이어 썸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의 레이어 썸네일은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같은 일반 레이어의 썸네일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레이어 이름이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로 표시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푸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붙여넣은 오브젝트를
문서 맨 아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푸터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 문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Bottom Edg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캐릭터를 복사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Paste As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세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네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여섯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일곱 번째 캐릭터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맨 아래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캐릭터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래 레이어로부터 위 레이어 이름을 순서대로 각각 더블 클릭한 후 캐릭터 2, 캐릭터 3, 캐릭터 4, 캐릭터 5, 캐릭터 6, 캐릭터 7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우리가 포토샵에 오브젝트를 붙여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서의 중앙으로 붙여 넣어집니다. 이제 7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Move 툴을 선택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Select Group or Layer 옵션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캐릭터 근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쌓여있는 7개의 캐릭터 레이어를 함께 선택합니다. 아니면 레이얼스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캐릭터 1을 클릭하고 캐릭터 7을 클릭해 함께 선택해도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문서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로 되돌아갑니다. 텍스트를 더블 클릭한 후 텍스트 전체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문서로 되돌아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7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호리존털 타입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T를 누릅니다. 문서를 클릭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Welcome to Professor Dr. Grace's Graphic Class를 붙여 넣습니다. 무브 툴을 선택한 후 복사한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T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컬러 박스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텍스트 컬러 대화 상자에서 마우스를 모자 위로 이동하고 클릭해 이미지로부터 색상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이제 글자에 몇 가지 스타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 문서 보기를 100%로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사이즈에 1픽셀을 입력한 후 스타일은 아우러 베벨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에 5픽셀을 입력한 후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를 선택합니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앵글에 90도, 디스턴스에 5픽셀, 스프레드에 5%, 사이즈에 10픽셀을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2번 눌러 텍스트 레이어를 총 3개로 만듭니다. 맨 위 텍스트 레이어의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하이라이트 합니다. 첫 번째 줄 텍스트만 남기고 나머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레이어의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하이라이트 합니다. 두 번째 줄의 텍스트만 남기고 나머지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딜리트를 눌러 텍스트를 삭제합니다. 세 번째 텍스트 레이어의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하이라이트 합니다. 세 번째 줄의 텍스트만 남기고 나머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한 후 딜리트를 눌러 텍스트를 삭제합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이름이 입력한 텍스트를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세 줄의 텍스트가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되었습니다. 지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 소스 레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푸터, 캐릭터 1,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숨깁니다. 이제 타임라인 패널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타임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작업 화면의 맨 아래로 이동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 마우스를 해제해 패널을 작업 화면의 맨 아래에 고정시킵니다. 포토샵의 타임라인은 비디오 타임라인과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두 개의 패널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프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비디오 타임라인보다 단순하고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타임라인 패널 중앙에서 Create Frame Animation을 선택한 후 Create Frame Animation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위한 환경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의 하단을 클릭해 시간은 0.2초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패널 하단 중앙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두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1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2와 Welcome to Text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세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2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네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4와 Professor Dr. Grace's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다섯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4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5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여섯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5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6과 Graphic Class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Duplica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일곱 번째 프레임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캐릭터 6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캐릭터 7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에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특정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레이어만 프레임에 구현되고 숨긴 레이어는 프레임에 전혀 표시되지 않는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Place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합니다. 이제 윙크하는 장면에서 좀 더 시간을 늘려주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프레임 6을 선택한 후 0.2초를 클릭하고 Other를 선택합니다. Set Frame Delay 대화 상자에서 Set Delay에 0.7seconds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프레임 7을 선택한 후 0.2초를 클릭하고 1초를 의미하는 1.0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합니다. 윙크하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다른 장면보다 더 길게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멈춥니다. 타임라인 패널 왼쪽 하단에서 Select Looping Options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once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을 한 번만 플레이하고 멈춥니다. 3times를 선택하면 세 번 자동으로 플레이하고 멈춥니다. forever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이 무한 반복으로 플레이됩니다. other를 선택하면 작업자가 원하는 플레이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무한 반복하기 위해 forever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잠시 타임라인 패널의 비디오 타임라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 하단 코너에서 Convert to Video Timeline 아이콘을 클릭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비디오 타임라인으로 변환합니다. 비디오 타임라인에서는 비디오나 사운드 같은 멀티미디어 소스를 불러와 애니메이션에 추가하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디오나 사운드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규모가 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큰 규모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작업해야 한다면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 하단 코너에서 Convert to Frame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도be 포토샵 CC 경고 상자에서 Continue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보기가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 타임라인 상태에서 다시 프레임 애니메이션 상태로 되돌아오면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 하단에 있는 Select Looping Options가 자동으로 원스로 변경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Select Looping Options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Forever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프레임과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트윈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프레임 2를 클릭한 후 패널 하단에서 Twins Animation Frame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트윈 대화 상자에서 트윈 with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프레임과 트윈을 만들 프레임을 마지막 프레임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프레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레임 2와 트윈을 만들기 위해 Next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Frames to add는 현재 선택한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몇 개의 프레임을 추가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장면과 장면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장면과 장면이 빠르게 연결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Frames to Add에 2를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의 Layers 옵션은 장면을 연결할 때 모든 레이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선택된 특정 레이어만 사용할지를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All Layers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인 Parameters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할 때 위치, 투명도, 효과도 튜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모두 체크된 상태가 디폴트 상태이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폴트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프레임 1과 프레임 2 사이에 2개의 프레임이 추가되어 총 7개이던 프레임의 개수가 총 9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프레임 2와 프레임 3을 각각 클릭해 보면 눈과 입술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트윈이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멈춥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프레임 2와 프레임 3을 함께 선택한 후 Delete Selected Frames 아이콘을 클릭해 추가한 2개의 프레임을 삭제합니다. 아도be 포토샵 CC 경고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를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에 애니메이션을 입력하고 파일 형식은 레이어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포토샵, PSD, PDD, PSDT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포맷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지프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Export, Save for Web Legacy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S를 누릅니다. Save for 웹 대화 상자 오른쪽 상단에서 Optimized File Format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ZIP를 선택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페런시에 체크를 해지한 후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d as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에 애니메이션을 입력하고 포맷은 Images Only가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번 강좌에서 저장한 ZIP 애니메이션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저장한 문서를 더블 클릭해 엽니다. 캐릭터를 사용한 ZIP 애니메이션이 무한 반복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ZIP 애니메이션은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비디오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포토샵 강좌 인트로 장면은 ZIP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운드와 함께 편집한 것입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그래픽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광고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ZIP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꼭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벡터 방식의 그래픽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픽셀 방식의 사진 이미지도 ZIP 애니메이션의 좋은 작업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규모의 2D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플래시나 애프터 이펙트 등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